오늘은 2017년 6월 29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 60 민주화 항쟁으로 촉발된 어떤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관철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 6.29 선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돼서 직선제가 관철되어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바로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붉은 악마들이 4강까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로 연평에서는 제2의 연평해전이 벌어져서 여러분께서 사망하시고 그리고 18명의 부상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조남을, 특히 사망하신 분들의 조남을 한 분 한 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아 소령, 조천영 중사, 황도연 중사, 서우연 중사, 그리고 41일 만에 조타실에서 키를 움켜쥔 채 발견된 한상국 조타장, 의무병으로 선상에서 동료를 구하다 포탄 파편 100여 개가 박히는 부상을 입고 끝내 숨졌던 박동혁 병장.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윤영아, 조천영, 황도연, 서후원, 한상국, 박동혁.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삼가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차가운 연평 바다에서 이루신 가족, 유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지난 토요일 주한미군 대사관을 둘러싼 집회, 사드 반대 집회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항의서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비엔나 협약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 과연 비엔나 협약을 과연 몰랐을까요? 일부 집회를 허용한 우리 사법부에서도 과연 비엔나 협약을 알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2017년 6월 29일 적반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기입니다. 위기일수록 우리 당원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도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분이라면 모세가 강물에서 건져졌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오시고도 남을 만한 분이신데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하는 한 분이 계시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김문수 전 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 적반하장 입장에서는 최고의 또 우리 출연자이시기도 합니다. 아이고. 사실 클릭수가 중요하고 조회수가 중요한데 우리 시사님이 나오시면 다른 분들보다 한 2배, 3배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적반하장을 위해서도 꼭 모시고 싶었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특히 우리 지사님 그 나체 고문 관계되어 주셔서 그 담담하게 말씀하신 그 동영상은 우리 것만으로도 42,883회나 나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7.3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우리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전당대회 제가 어제도 가서 앉아서 쭉 진행 과정을 봤는데 사실 우리 당이 그동안 불통 때문에 망했죠. 네네.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당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네. 듣지 못하던 이야기하고 네. 보지 못했던 얼굴을 또 보고 네.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것. 네. 이런 점에서 우리 전당대회는 특별히 의미가 크다. 네. 그리고 가보니까 네. 그러나 너무나 큰 패배 이후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먹구름이 들여진 상태에서 네. 우리 나름대로 모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값지다. 네. 저는 많은 과거에 네. 우여곡절을 거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 위기 속에 만남 네. 정말 소중하고 음. 또 우리가 여당할 때 또 음. 집권할 때보다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당은 망할 것이다. 네. 없어질 것이다. 이 적폐 세력이다. 이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지킬 정당은 오직 자유한국당 하나밖에 없다. 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자유통일을 할 정당은 역시 네. 자유한국당뿐이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살아있네. 네. 안 죽었네. 아, 살아있네. 예, 네. 이 난리통에도 예. 우리는 또 모였네. 만났네. 서로 하나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참 네. 저로서는 많은 힘을 받았고 또 네.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지사님이 가서 그런 소통과 만남의 계기,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는 전당대회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도 힘이 막 부쩍부쩍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당대회 의미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전당대회는 첫째 우리 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불통을 소통으로 네. 그리고 또 당이 쪼개져서 일부 탈당 따고 이랬지 않습니까? 바로 탈당하고 분열됐던 이 분열이 통합으로 네. 그리고 많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부정의 세력, 네. 네거티브 세력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은 부정을 안 된다. 네. 이승만은 친미 독재자다. 네. 네. 그리고 박정희는 친일 네. 군사 독재자다. 네. 네.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성과를 깡그리 부정하는 네. 그리고 지금도 또 원자력 발전소 세계 5위권의 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수출까지 하는 이 네. 원자력 발전소도 완전히 탈원전 네. 네. 완전히 다 중단시키고 1호기 연구 중지 네. 5, 6호기 다 완전히 수도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과거의 성과와 이런 것들을 다 스톱시키고 해체해버립니다. 네. 네. 그걸 적폐라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발전은 적폐고 네. 그러면 환경만 있느냐? 네. 네. 그럼 도로도 없애버리고 네. 자동차도 없애버리고 네. 네.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미세먼지나고 매연 나니까 없애버려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했는데 네. 그것도 네. 정상적이지 아니한 네. 촛불 민중혁명으로 네. 접수했는데 네. 이것을 다시 바로 세워서 긍정의 전당대회, 긍정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대화학과 잔치가 우리 전당대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네. 바로 소통, 네. 두 번째는 분열된 정당을 통합하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부정과 그 세월호 리본 죽음 이런 것만 계속 하는데 바로 이 죽음을 삶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자살을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는 이런 네. 새로운 삶의 원기를 네. 얻는 그런 전당대회가 네.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참 가슴이 뭉클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부정을, 네. 두려움을 희망과 긍정으로 만드는데 우리 지사님이 앞장서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그러니까 뭐 좀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네. 출사표를 던져서 방금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얘기를 전당대회에서 사자우를 토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뭐 저는 사자우를 토하기에는 너무나 큰 패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낙선을 했습니다. 아, 예. 두 번째로 또 태극기를 들고 저는 이 촛불이 문제가 있다. 네. 민중혁명은 문제가 있다. 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잡아넣는다는 것은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8년을 같이 했는데 네.
제가 아는 국회의원 중에는 제일 깨끗한 사람인데 네. 뇌물죄로 탄핵을 시킬 만한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 있느냐? 네, 네.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그랬지만 네, 네. 정말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탄핵해도 저는 박수를 치겠어요. 네, 네. 그러나 정말 제가 다 아는 네.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네. 가장 앞장서서 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잡아넣는 네. 이 국회, 네. 이 검찰, 네. 이 특검, 네. 이 헌법재판소 네. 저는 문제가 많다. 네. 또 이 언론도 다 부패했잖아요. 네.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국회의원도 부패, 검찰, 법조 얼마나 부패했는지 네. 알잖아요. 언론 다 알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너무 뇌물죄로 네. 현직 대통령을 촛불로 네.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것은 네. 저 양심에 허락되지 않아서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결론은 탄핵되고 음.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네. 우리는 대선에 또 패배했어요. 네. 네. 제가 패배에 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굳이 얘기하자면 대선 패배 책임을 뭐 우리 사실은 지사님이 전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뭐 출마 안 하신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옛날 선비들은 네. 벼슬을 내릴 때 임금 벼슬을 내리면 네. 나가서 벼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벼슬을 받지 아니하고 물러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장현광, 네. 여헌, 장여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바로 벼슬을 20번 이상 네. 거절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제 양심에 비춰서 네. 지금 너무 나가서 네. 많은 소리를 내는 보다는 네. 스스로 좀 잘 반성하고 네. 또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하는 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나는 지금 나갔어 해야 되겠다 예, 뭐 예.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그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 마지막 해주시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때는 임향한이 아니라 뭔가 다른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 쓰셨더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뭐 이런 표현 쓰시지 않으셨나요? 예, 저는 주례를 할 때도 그럽니다. 예. 요즘 너무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도 네. 이 시조를 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서로 힘을 향한 예.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 네. 이것이 바로 저는 예. 보수다. 네.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 서로 의리고 예. 또 서로 절도 있는 사랑이다. 네. 그래서 너무 쉽게 네.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향한 네. 약속이다.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정몽주의 이 시 하나를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또 애국 시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박수를 받으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위기 상황입니다. 전당대회도 뭐 전당대회지만 결국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너무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째 불통이라고 봅니다. 불통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저는 뇌물 먹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네. 너무 우리 국회의원들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네. 또 장관들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네. 심지어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하고도 네. 바로 이 불통이 네. 오늘 불행을 초래한 아. 첫 번째 문제 아니야. 그래서 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만나야 된다. 네.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우리 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불통을 극복해야 된다. 무조건 자주 만나자. 네. 전화하고 또 카톡도 하고 네. 소통하면서 만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 뭐 봉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한 군데 체육관 같은 데 큰 데서 만나가지고 안 하는 거. 네. 저는 그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네. 그것이 335 또는 뭐 당협별로 하든지 시도당별로 하든지 뭐 모든 모임을 자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네. 모임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됩니다. 그것도 끝장 토론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소통이 없었고 토론도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끝장 토론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정리한 다음에 실행 약속, 실천 약속을.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안 만나고 안 만났고 또 덕담의 미덕을 가진 정당입니다. 덕담만 하고요. 항상 덕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정말 비판할 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적절하게 비판하면서도 또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네. 이런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는 음. 정당 안에서 네. 가장 차원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의제를 가지고 만나서 대화하고 네. 합의하는 그 자리가 전당대회고 네. 작게는 시도당 네. 대회 그 다음에 더 작게는 당협대회 또는 335의 그냥 우리들의 당원들 모임 네. 또 주민들과의 만남 네. 이런 것만 활발하게 하면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 자유한국당의 역사, 네. 자유한국당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착하고 네. 긍정적이고 네. 얼마나 우리나라의 건국과 네. 또 호국, 6.25 때 나라를 지킨 호국과 네. 그리고 이 나라 산업을 발전시켜온 그 공로와 민주화의 공로 이런 거 다 알게 됩니다. 네. 안 만나니까 네. 일방적인 그 허위선전 네. 이런 모략에 국민들이 넘어가서 음. 어려움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당당하게 좀 이야기 자주 했다면 네, 네. 이 꼴까지 났겠느냐. 그렇네요. 뭐 또 다른 원인을 좀 지적하신다고 하면은 또 어떤 또 문제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일 중요한 점은 청년들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죠. 네네. 대학가 같은 데도 우리가 못 갔죠.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제가 비상대책위원 하면서 네. 우리 당에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자. 네네. 다들 반대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대학생 되느냐. 아. 청년도 지금 45세까지 해가지고 예. 45세까지도 잘 못 모으겠는데 무슨 네. 대학생이 우리 당에 오냐. 네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대학생을 하자 해서 저는 지금 수성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우리 시의원, 구의원, 당원들의 자녀들, 아, 예. 그 아들, 딸들을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 아, 예. 10여 명에서 대학생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려워요. 근데 말이 좀 그 잘 말을 부모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솔직히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예. 잘 안 통하죠. 아, 통하지도 저도 않- 젊었을 때 예. 부모들 말씀하시면 아이 뭐 잔소리 하느라고 예, 예. 난 뭐 생각이 다르다고 저도 말 안 들었거든요. 네네. 똑같죠. 예, 예. 그래서 예. 안 듣지만은 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한다는 것 아. 이 자체가 중요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예. 만남, 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맞을 수가 없죠. 젊은이와 또 우리 나이 든 사람 사이가 네.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서로가 큰 도움이 되고 네.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력을 안 하는 것이 네.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청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모든 맥락들이 결국은 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네요. 결국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데 맞나요? 만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네. 그죠? 또 혹시 만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덕담만 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의외로 우리 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네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이걸 간단하다고 말씀하시면 민주주의의 그 진면목에 대해서 네. 좀 이해가 부족한 아유, 것처럼 죄송합니다.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오늘이 6.29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6.29가 왜 무엇이냐? 네. 바로 우리 당시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네. 국민들은 직선제 헌법을 원했어요. 네, 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자 이렇게 네. 원했고 네. 당시에
집권당이든 네. 민정당은 네. 그건 안 된다. 네. 그거는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게 좋지. 네. 네. 뭘 그렇게 국민들이 일일이 투표하냐. 네.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거 서로 모여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모임 자체를 네. 막기도 했고 네. 또 이런 이야기 자체를 긍정적으로 열린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네.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의 진통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만난다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네. 어려운 것이고 부부 간에도 음. 헤어지는 경우를 보면은 정말 서로 진지한 대화, 네. 마음을 터놓는 네. 소통이 부족하면 이혼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예. 이거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고 생각해야 예. 풀리지. 그 쉽다 이렇게 보면 근데 어렵다고 하면은 이제 시작을 좀 하기 혹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생 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예. 아 이것이 우리가 만남과 소통을 해야 된다. 네. 그럼 만나서 보자. 일단 소통부터 해보자. 바로 이것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오히려 또 좀 쉽게 바로 말씀하신 것을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예. 좋겠고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사실 오늘 6월 29일은 제2 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이죠. 15년 됐고요. 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29 선언이 있었던 지 30년이 이제 되는 해입니다. 60 민주화 운동, 사실 대한민국을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어떻게 보면 혁명적 변화 없이 소프트 랜딩 시킨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60 민주화 운동이었고 저도 당시 대학 시절에 그 명동거리에 나가서 체류탄을 마시면서 열심히 싸웠던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또 과연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그 60민주화 운동 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때 그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60이 1987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86년 1년 1개월 전에 네. 86년 5월 3일 5.3 인천 직선제 개헌투쟁 예. 이때 잡혀가지고 네. 그때부터 감옥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예. 그 1년 1개월 전부터 감옥 생활을 하면서 네. 60대는 당시에 서울구치소를 거쳐서 안양교도소를 거쳐서 그때는 목포교도소에서 네. 감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목포까지 그렇게 멀리 가셨어요? 제일 먼 데를 보냈어요. 그때 무조건 자기 연고지가 가장 먼 데로. 면회 못 면회 못 가게요. 그래도 면회를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못 오죠.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데 그것도 한 번밖에 안 시켜줬나요? 너무 머니까 이제 예. 한 번 가려면 그때는 이제 KTX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저는 87년도에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기억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60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그때 그것으로 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앞단에 선각자들이 나서서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과 운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돼서 60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저는 71년에 마지막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네네. 72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네. 대통령 직선제를 없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2년부터 87년까지 15년 동안에 네네. 계속 이 체육관, 장중체육관에서 네. 대통령을 뽑고 네네. 국민이 대통령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그 15년 동안 계속 투쟁을 해왔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인 또 86년 5월 3일 그 인천에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유신 반대부터 시작했어요. 유신 반대 운동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 투쟁이라는 것은 네. 그냥 몇몇 정치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경험이 많습니다. 네. 네. 옛날 자유당 때부터 시작해서 네. 민주당 때부터 다 계속 경험해오고 우리는 내각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 유신이라는 게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유신이 악명이 높은 겁니다. 네. 네. 그걸 고쳐달라고 그러면은 네. 그 때문에 또 잡아놓고요. 네. 또 전두환 대통령도
4.13 호언 조치라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호언 조치하셨죠. 직선제 개헌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 네. 무조건 장충체육관에서 네. 체육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더 큰 저항이 일어나서 네. 결국 6.2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네. 이 헌법, 네. 87년 헌법이죠. 네, 네. 개헌돼서 87년 헌법과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이 직선제 네. 개헌, 바로 직선 대통령제, 이것은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네, 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열매입니다. 네, 그런. 이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서는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아주 자랑스러운 보수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사실은 산업화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는 세대다, 정당이다, 네. 세력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네. 감옥도 2번 가고 뭐 고생도 많이 했으니 고문도 많이 당하고요. 네. 우리 당에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저와 같이 또 운동하던 차명진 의원이든 전 의원이든지 네, 네. 여러 명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정중일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요만큼요. 예, 체류탄 마시면서 우리 다 그런 예. 고생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민주화라는 게 어떤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화도 특정 우리 당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 우리 당이 주도를 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남들이 다 안 된다는 자동차, 조선, 중화공업, 전자산업 이런 걸 성공시켰다. 네. 그런 의미지. 뭐 너희들 하도 안 하고 우리만 했다 이런 건 없고요. 네, 네. 또 우리 당도 누구보다도 더 민주화 과정에서 네. 많은 애를 쓰고 또 함께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특히 뭐 3당 합당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계가 대거 들어왔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지사님을 포함해서 과거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다수의 세력들, 상징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당에서 함께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뭐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주눅이 들거나 소극적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네. 우리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서셔서 네. 바로 우리도 바로 민주화에 우리가 공헌한 정당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여쭤보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국민들 중에 뭐 산업화 민주화 다 좋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왜 옛날 얘기만 하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거 잘했다. 산업화 이룬 거 잘했다. 그리고 민주화 뭐 일부긴 하지만 가서 잘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바로 그런 세 가지가 다 공기처럼 자유롭게 이미 일상적인 것이 된 위에서 성장을 해온 사람들인데 왜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은 과거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와 현재는 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네. 현재와 미래도 둘이 아니고 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원자력 발전만 봅시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원자력 기술 국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네. 그런 세계적인 원자력 수출 국가가 됐는데 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완전히 탈원전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이라는 인류 과학 기술이 가장 발전된 이 기술을 네. 또 우리 전기도 30%를 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고 대한민국 전기값이 싸고 품질이 아주 좋아요. 네.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공장을 유치해 보면 예. 우리나라 전기값이 싸고 네. 전기 품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 네.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일수록 한국을 선호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좋은 원자력 발전소 기술 같은 것도 네. 자기가 그냥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데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집이 지금 양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근처 가면은 바로 고을이 가깝기 때문에 네. 원자력 발전 반대하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 저는 일종의 님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님비다. 예. 자기 집 근처에 그런 이야기 좀 듣고 네. 바로 원자력 발전소 이제 안 한다. 탈핵선은 네. 고리 원자력 연구 정지. 네. 미국도 30몇 개 원자력 발전소 중에 20개 이상은 계속 그 내구 연한을 지나서 수리해서 계속 씁니다. 네. 자동차 10년 쓰지만은 15년 잘 쓰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네. 네. 쓸 수 있는 거를 계속 문 닫고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무 대책도 없어요. 예. 대책 없이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서 원자력 발전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온 겁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네. 그걸 해온 건데 네. 이렇게 엄청난 수준의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온 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 네. 기술을 네. 자기가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원자력 발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네. 대통령이 그냥 원자력 안전위원회든지 아무 심의도 안 거치고 네. 그냥 탈루원전 내 대통령 선거 공약이니까 그것도 올해 네. 4월달에 공약했습니다. 아, 예. 갑자기 공약해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바로 고리 원자력 1호는 영구 정지. 네. 나머지 5, 6호기는 28.8% 진행된 그렇죠. 과정을 네. 올스톱. 네. 돈이 2조 이상씩 낭비가 되고 네. 앞으로 그럼 전기는 어떻게 하죠? 네. 반딧불로 삽니까? 반딧불도 좀 잘 없어요. 저희가 또 의심스럽다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과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 예. 무조건 과거를 부정한다. 이거는 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한 거 아니냐? 네. 이거는 나는 새로운 거 하겠다. 신재생. 네. 말은 좋지요. 네.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우리 역사가 전 세계인들이 다 경탄하는 역사인데 네. 이걸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 네. 이거는 완전히 수치와 오욕의 역사다. 이러면서 인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든지 자꾸 없앱니다. 네. 그러면은 고속도로도 그럼 옛날부터 반대했으면 고속도로도 그럼 안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군도 그렇습니다. 네. 군도 뭐 이거는 군인들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미군에 대해서도 사드도 반대. 왜냐하면 반미적인 생각을 또 가지고 있다. 네. 사드 반대. 뭐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앞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룩한 업적 위에서 미래를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설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를 다 부정하는 네.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여러 문제 있는 분들이 집권해 있기 때문에 네. 역사를 부정한 상태에서 미래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룬 상황에서 본인들이 자랐지만 현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은 그 과거의 어떤 역사에 대한 공유 인식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쪽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제들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보느냐에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해석만이 거예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원자력 발전소 예를 들었습니다만 네. 한국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도 이게 얼마나 그 문재인 대통령 소속된 민주당의 네. 김대중 대통령부터 다 반대했습니다. 저도 네. 젊었을 때 운동권에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자동차 왜 반대하냐? 예. 우리나라 기술 없고 네. 자본 없고 네. 시장도 좁은데 네. 세계 역사상 또 이런 후진국이 자동차에서 성공한 사례도 없다. 없고, 예. 근데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당시에 공과대학 교수나 모든 그 경영학을 한다든지 경제학 하는 사람들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국의 자동차 안 된다.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리더십으로 해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해냈잖아요. 네. 그럼 해냈으면 이제 인정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계속 파업하면서 네. 재벌이 왜 하느냐 뭐 이렇게 계속 하면은 아, 예. 결국은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은 다 해체되고 네.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도달한 네. 그런 자동차, 전자, 그리고 조선, 중화공업, 원자력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그걸 해냈습니까? 네. 공무원들도 다 반대했죠. 구조조정하라고도 하고 그랬던 걸로 그래서 기억하는데요. 예. 공무원들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산업과 일자리, 과학기술과 세계적인 성공의 기적, 한강의 네. 기적을 이룩했는데 네. 이거 다 부정을 하니까 네. 네. 젊은이들이 그러면 일자리도 잃어버리게 되고 네. 젊은이들이 당장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전기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여름에는 에어컨도 못 틀고 네. 공장은
전기값이 비싸서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네. 국내 공장도 못 짓고 네. 그럼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과거를 잘못 평가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도 부정하고 박정희도 부정하고 우리 당도 다 부정하고 나면 남는 것은 네. 김정은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친북 세력이 된 네. 겁니다. 네. 김정은에 대해서는 인권 비판도 안 해요. 최근에 한번 논평에 겨우 한번 나갔죠. 예. 김정은 독재도 비판 안 해요. 예. 김정은의 산업정책 비판 안 해요. 네.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예 대화만 하자 그래요. 네. 네. 태권도 같이 하자 그러고 네. 거절당하면서. 그다음에 평창 그다음에 올림픽 같이 하자 이 소리는 하는데 예, 예. 문제점 지적을 안 해요. 네. 우리는 합니다. 음. 우리는 할 건 하고 음. 또 우리 역사 중에 자랑스러운 것은 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통일하자. 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뭐 북한도 성공했고 남한은 실패했으면 결론은 뭡니까? 이거는 적화 통일밖에 없죠. 네. 네. 저는 이건 안 된다. 네.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 네. 절대 태극기 통일해야지 네. 적화 통일은 안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문수 지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게 싹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못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가요. 예. 다음에 또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어떻게 보면은 가슴 속에 계신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원래 이거 시작할 때 10분만 하자 그러셨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인데 사실은 30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보면 하루 딱 날을 잡아갖고 밤샘,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여서 밤새도록 끝장 토론하라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우리 적반하장에서 특별편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지사님 모셔가지고 아침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24시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짜장면도 먹고 그래가면서 정말 우리 문 지사님 24시간 보따리 제대로 풀을 수 있도록 하는 자리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것을 실현하게 되면 나 참석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다, 또는 와서 구경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 밑에다가 연락처랑 전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29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 60 민주화 항쟁으로 촉발된 어떤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가 관철된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 6.29 선언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돼서 직선제가 관철되어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바로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당시 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붉은 악마들이 4강까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로 연평에서는 제2의 연평해전이 벌어져서 여러분께서 사망하시고 그리고 18명의 부상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조남을, 특히 사망하신 분들의 조남을 한 분 한 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아 소령, 조천영 중사, 황도연 중사, 서우연 중사, 그리고 41일 만에 조타실에서 키를 움켜쥔 채 발견된 한상국 조타장, 의무병으로 선상에서 동료를 구하다 포탄 파편 100여 개가 박히는 부상을 입고 끝내 숨졌던 박동혁 병장.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윤영아, 조천영, 황도연, 서후원, 한상국, 박동혁.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을 삼가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차가운 연평
바다에서 이루신 가족, 유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지난 토요일 주한미군 대사관을 둘러싼 집회, 사드 반대 집회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항의서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공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비엔나 협약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 과연 비엔나 협약을 과연 몰랐을까요? 일부 집회를 허용한 우리 사법부에서도 과연 비엔나 협약을 알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2017년 6월 29일 적반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기입니다. 위기일수록 우리 당원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도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분이라면 모세가 강물에서 건져졌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도 안타깝게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오시고도 남을 만한 분이신데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하는 한 분이 계시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김문수 전 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 적반하장 입장에서는 최고의 또 네. 우리 출연자이시기도 합니다. 아이고. 사실 클릭수가 중요하고 조회수가 중요한데 우리 시사님이 나오시면 다른 분들보다 한 2배, 3배 나오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적반하장을 위해서도 꼭 모시고 싶었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특히 우리 지사님 그 나체 고문 관계되어 주셔서 그 담담하게 말씀하신 그 동영상은 우리 것만으로도 42,883회나 나왔습니다. 예,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7.3 전당대회 레이스가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예, 우리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전당대회 제가 어제도 가서 앉아서 쭉 진행 과정을 봤는데 사실 우리 당이 그동안 불통 때문에 망했죠. 네네.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당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네. 듣지 못하던 이야기하고 네. 보지 못했던 얼굴을 또 보고 네.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것. 네. 이런 점에서 우리 전당대회는 특별히 의미가 크다. 네. 그리고 가보니까 네. 그러나 너무나 큰 패배 이후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먹구름이 들여진 상태에서 네. 우리 나름대로 모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값지다. 네. 저는 많은 과거에 네. 우여곡절을 거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 위기 속의 만남 네. 정말 소중하고 또 우리가 여당할 때 또 집권할 때보다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당은 망할 것이다. 네. 없어질 것이다. 이 적폐 세력이다. 이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지킬 정당은 오직 자유한국당 하나밖에 없다. 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자유통일을 할 정당은 역시 네. 자유한국당뿐이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살아있네. 네. 안 죽었네. 아, 살아있네. 예, 네. 이 난리통에도 예. 우리는 또 모였네. 만났네. 서로 하나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참 네. 저로서는 많은 힘을 받았고 또 네.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 지사님이 가서 그런 소통과 만남의 계기,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는 전당대회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도 힘이 막 부쩍부쩍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당대회 의미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전당대회는 첫째 우리 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불통을 소통으로 네. 그리고 또 당이 쪼개져서 일부 탈당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바로 탈당하고 분열됐던 이 분열이 통합으로 네. 그리고 많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부정의 세력, 네. 네거티브 세력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은 부정을 안 된다. 네. 이승만은 친미 독재자다. 네. 네. 그리고 박정희는 친일 네. 군사 독재자다. 네. 네.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성과를
깡그리 부정하는 네. 그리고 지금도 또 원자력 발전소 세계 5위권의 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수출까지 하는 이 네. 원자력 발전소도 완전히 탈원전 네. 네. 완전히 다 중단시키고 1호기 연구 중지 네. 5, 6호기 다 완전히 수도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과거의 성과와 이런 것들을 다 스톱시키고 해체해버립니다. 네. 네. 그걸 적폐라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발전은 적폐고 네. 그러면 환경만 있느냐? 네. 네. 그럼 도로도 없애버리고 네. 자동차도 없애버리고 네. 네. 모든 거 다 없애야 미세먼지 나고 매연 나니까 없애버려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했는데 네. 그것도 네. 정상적이지 아니한 네. 촛불 민중혁명으로 네. 접수했는데 네. 이것을 다시 바로 세워서 긍정의 전당대회, 긍정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대화학과 잔치가 우리 전당대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네. 바로 소통, 네. 두 번째는 분열된 정당을 통합하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부정과 그 세월호 리본 죽음 이런 것만 계속 하는데 바로 이 죽음을 삶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자살을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는 네. 새로운 삶의 원기를 네. 얻는 그런 전당대회가 네.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참 가슴이 뭉클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부정을, 네. 두려움을 희망과 긍정으로 만드는데 우리 지사님이 앞장서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니 그러니까 뭐 좀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출사표를 던져서 방금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얘기를 전당대회에서 사자우를 토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는 사자우를 토하기에는 너무나 큰 패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낙선을 했습니다. 아, 예. 두 번째로 또 태극기를 들고 저는 이 촛불이 문제가 있다. 네. 민중혁명은 문제가 있다. 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잡아넣는다는 것은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8년을 같이 했는데 네. 제가 아는 국회의원 중에는 제일 깨끗한 사람인데 네. 뇌물죄로 탄핵을 시킬 만한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 있느냐? 네. 네.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그랬지만 네. 네. 정말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탄핵해도 저는 박수를 치겠어요. 네. 네. 그러나 정말 제가 다 아는 네.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네. 가장 앞장서서 네.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잡아넣는 네. 이 국회, 네. 이 검찰, 네. 이 특검, 네. 이 헌법재판소 네. 저는 문제가 많다. 네. 또 이 언론도 다 부패했잖아요. 네.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국회의원도 부패, 검찰, 법조 얼마나 부패했는지 네. 알잖아요. 언론 다 알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너무 뇌물죄로 네. 현직 대통령을 촛불로 네. 이렇게 끌어내린다는 것은 네. 저 양심에 허락되지 않아서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결론은 탄핵되고 음.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네. 우리는 대선에 또 패배했어요. 네. 네. 제가 패배에 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굳이 얘기하자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뭐 우리 사실은 지사님이 전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더더욱 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뭐 출마 안 하신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옛날 선비들은 네. 벼슬을 내릴 때 임금 벼슬을 내리면 네. 나가서 벼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벼슬을 받지 아니하고 물러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장현광, 네. 장여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바로 벼슬을 20번 이상 네. 거절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제 양심에 비춰서 네. 지금 너무 나가서 네. 많은 소리를 내는 보다는 네. 스스로 좀 잘 반성하고 네. 또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하는 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나는 지금 나가서 해야 네. 되겠다 예, 뭐 이런 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그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다음 마지막 해주시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때는 임향한이 아니라 뭔가 다른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뭐라고 쓰셨더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뭐 이런 표현 쓰시지 않으셨나요? 예, 저는 주례를 할 때도 그럽니다. 예. 요즘 너무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도 네. 이 시조를 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서로 임을 향한 예.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 네. 이것이 바로 저는 예. 보수다. 네.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 서로 의리고 예. 또 서로 절도 있는 사랑이다. 네. 그래서 너무 쉽게 네.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향한 네. 약속이다.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정몽주의 이 시 하나를 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또 애국 시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박수를 받으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위기 상황입니다. 전당대회도 뭐 전당대회지만 그리고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너무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첫째 불통이라고 봅니다. 불통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저는 뇌물 먹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네. 너무 우리 국회의원들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네. 또 장관들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네. 심지어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하고도 네. 바로 이 불통이